한 건물에서 회색 전투기 한 대가 또봇에 이끌려 나옵니다. 이 장면은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 공장에서 조립을 마친 K의 부인이 미리 출고 준비를 서두르는 모습이었는데요. 도제까지 완전히 끝난 KF-21은 당장이라도 하늘로 솟구쳐 오를 만큼 위풍당당했습니다. 또한 이는 한국이 더는 수입 전투기에 의존하지 않게 된 순간이었는데요. 지난 24일 첫 비행을 앞둔 KF-21의 마지막 조립 모습을 공개한 방사청은 이후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최종 완성체를 공개하는 등 예정보다 빠른 행보를 보여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KF-FX의 화력이 생각보다 막강해질 거란 전망이 쏟아지면서 세계의 많은 나라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는데요. 20거리에서는 대한민국의 4.5세대 초음속 전투기인 KF-21의 최신 소식에 대해 알아보고 주변국들이 왜 KF-21 공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F-21의 비행 테스트가 예상보다 훨씬 일찍 시작됩니다. KF-21의 초도 비행은 당초 7월로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엔진 테스트가 이번 2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고 기타 조립 과정이 예정보다 순조롭게 이루어진 결과 KF-11의 비행 테스트는 한 달 이상 단축된 2월 초순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대로면 실제 KF-21의 대비 또한 앞당겨질 수 있겠다며 한껏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결코 과장이 아닌 게 KF-22는 현재까지 제작된 시제기 6대 가운데 4대의 최종 조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중 시제기 1호는 사용되는 모든 전자장비와 전투 도색까지 끝마친 상태이며 2호기는 엔진까지 장착된 상황입니다.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6대의 시제기 모두 각자 다른 무늬와 다른 색으로 채색된다는 점이었는데요. 이에 꼬리 날개가 회색 바탕에 흰 글씨로 이루어진 반면 4호기는 파란 바탕 위에 붉은색 독수리 머리가 그려져 있고 4호는 검은색 바탕에 마치 KF-21이 황금빛 행운을 남기는 듯한 그림을 새겨 넣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진짜 엄청나게 멋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그림이 새겨져 있으니 KF-21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주목한 점은 시제기의 완성이나 꼬리 날개의 색깔이 아닌 KF-21의 무장체계였습니다. 한국의 당초 계획은 기존에 사용하던 미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AIM-1 공합남과 단거리 전용 AIM-9 사이드와 인더를 장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KF-21에 국산 레이더 및 항공 전자 장비를 탑재하게 되면서 미 정부가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KF-21에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지 못하게 어깃장을 놓기 시작한 것인데요. 21 완성을 눈앞에 둔 한국은 단시간에 이를 대체할 대안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산 무장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보조 무장이어야 할 한국형 무기들이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대지 미사일 전용을 비롯해 단거리,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대방사 미사일 국산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의 공대함 유도탄까지 어마무시한 무기들이 미친 듯이 공개됐는데요. 심지어 여기에 더해 국방과학연구소 측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맞대응하기 위해 KF-21의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탑재하겠다는 엄청난 실험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부터 KF-의 보라매에 장착할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실시한 사전개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술 수준과 KF-21의 무장 탑재 중량을 고려한다면 사거리 500km 이상 마우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더해 KF-21의 지상 발사형 극초음속 미사일 탑재가 가능하도록 개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는데요. 만약 이렇게만 된다면 K-21은 서울 상공에서 평양까지 단판 10초 만에 폭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성능을 갖추게 됩니다. 한국은 그동안 청군과
현무사, 미사일 등 새롭게 개발되는 모든 신무기의 시험 평가에 대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요. 한국의 행보를 보면 비공개 시험을 통해 무기를 테스트하고 다른 무기로 대체 평가해왔습니다. 달리 말해 무기 정보에 관해서라면 미국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엄중한 태도를 고수해왔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KF-TEX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소식이 퍼졌다는 것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것이라는 추측까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KF-X 사업지원팀을 맡았던 초대 공군 준장은 당시 KF-X 개량 이슈에 대해 희망사항에 가깝다며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KF-22는 언제든 진화적 개발 단계를 거쳐 5세대 스텔스 전투기 혹은 그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전투기로 개량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는 사실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이것이 결코 과장이 아닌 것이 작년에 공개된 KF-21복 자연과 KU-6와의 연계 비행만 생각해보더라도 KF-의 확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루가 멀다 하고 한국의 신무기가 개발되는 가운데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최근 행보로 볼 때 얼마나 더 많은 무기체계가 공개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KF-21의 이러한 변화를 알아챈 많은 나라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을 중심으로 한 그리스와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나토 연맹 회원국들은 공중전 시 확실한 승리를 보장해줄 수 있는 전투기 구매를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들은 작년 9월 폴란드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서 한국의 KF-11이 어떤 종류의 공대공 미사일을 채택할지에 대해 매우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KF의 2위 호주에 수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데요. 현재 호주군은 노후화된 FA-18개의 비레거시 호넷의 퇴역을 준비 중입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F-35가 연달아 성능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대로 F-35에 이를 도입해도 될지에 대해 깊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엄청난 가성비와 막강한 화력을 갖춘 KF-22 도입을 제안한다면 이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만약 한국의 KF-21이 호주에 수출된다면 인도네시아는 엄청나게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호주가 이내와 100년 동안 꾸준히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인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한국과 일본만큼 사이가 안 좋습니다. 실제로 양국은 최근까지도 기독교 국가인 동티모르의 독립을 두고 두 나라가 첨예하게 충돌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2000년대 초반 동티모르가 독립하면서 양국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올해 사이는 대한민국이 중재에 나선 뒤에야 겨우 진정될 수 있었는데요. 이는 대한민국이 두 국가 모두와 친분이 깊을 뿐 아니라 동티모르의 평화유지군을 파견해 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한국이 호주에 KF-11을 판매하는 것을 극도로 꺼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 그래도 있니? 는 현재까지도 KF-X 분담금 관련 문제로 한국인의 인내심이 얼마나 강한지 시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36개나 되는 라팔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면서 한국의 뒤통수를 때리기도 했는데요. 도둑이 제발저리듯 한국이 있니? 를 응징하기 위해서라도 호주에 KF-21을 제안해야 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굳이 응징하지 않더라도 있니? 때문에 KF-21 양산 단가가 높아질 가능성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 숙제로 남아있는데요. 추가로 전차 강국 독일까지 KTF-11을 도입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은 프랑스와 함께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인 FCAS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하지만 최근 FTAC의 프로젝트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가 완장질을 시작한 탓이었는데 은하팔이 잘 팔리기 시작하면서 콧대가 높아진 프랑스는 항공 관련 역량이 부족한 독일을 떼어내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는
독일과의 협상에서 플랜 B를 언급하며 독자 개발 가능성을 암시했는데요. 이를 통해 협상의 주도권이 자신들에게 있으며 독일이 프랑스의 우위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또한 최첨단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역량이 없는 독일이 이미 라파엘 수출로 항공 기술력을 입증한 프랑스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열받은 독일은 FCAS의 실패를 염두에 두고 F-35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 F-35가 연달아 추락 사고를 일으키며 따라 독일의 계획은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즉 F-35라는 선택지가 사라진 시점에서 독일이 한국의 KF-21에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처럼 최근 세계 각국이 걸핏하면 고장 가기 일쑤인 F-35에 대한 구매를 섣불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F-21이 얼마나 강력한 전투기가 될지는 최종 양산이 되어봐야 알 수 있겠지만 우리의 KF-21을 F-35의 자리를 대체할 강력한 차세대 전투기로 자리매김하길 기원하며 이상 이슈거리였습니다.